2월 30일 조성시국 진행합니다. 토요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조사였는데요. 조사 내용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특검과 피의자, 즉 조은석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두 사람 다 검찰 재직 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이른바 칼잡이 출신인데다 이런저런 인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하며 두 사람 다 알고 지낸 제가 보기에는 한간의 의구심과 달리 두 사람 간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선수끼리 알아본다고 서로의 존재와 실력을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출석 전부터 장애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주말 조사 과정에서도 충돌했죠. 체포영장 집행 불법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첫 조사자로 나섰습니다. 사실 이게 좀 뜻밖이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인데요. 다들 생각을 못했죠. 사실 경찰 간부가 조사자로, 전직 대통령 조사자로 나섰다? 이건 사실 그간의 전례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렇지만 특검법상 엄연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얼결에 지금 윤석열이 오전에는 그냥 조사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건 뭔가 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후에는 이거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다. 불법 체포 당시에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다. 다 이거 지금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파행을 겪다가 특검 쪽에서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럼 좋다. 일단 그 부분은 접고 국무회의 계엄 심의 과정 이걸 조사하겠다. 그리고 외환죄까지 일부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검과 윤석열은 이미 조사 전부터 전격적인 체포영장 청구, 공개 입장문 반발, 특검보의 브리핑 반박 등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특수통 대 특수통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특검이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1승 1무 1패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되지 않은 것은 특검의 1패다. 그리고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다가 결국 공개적으로 출석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의 1패다. 그리고 조사 거부 후에 다시 조사를 재개한 것은 무승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조특검의 2승에 가깝다. 체포영장 실패는 특검의 패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특검은 수사의 귀재라고 불릴 정도로 치밀한 수일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순발력,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승부수라기보다는 견제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장이 발부돼서 윤석열을 체포한 상태로 조사하면 더 좋겠지만 체포 대신 윤석열의 공개 출석 약속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적법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명분 쌓기에도 성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자, 1차 조사 후에 곧바로 2차 출석 조사를 또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나가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런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양보하는 척 하면서 하루를 늦춰서 내일 화요일 다시 나오라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계산된 조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검 쪽에서 다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피의자의 의견도 받아준다. 이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이 거부한 경찰의 박총경의 조사를 계속 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공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기선제압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스타일로 윤석열을 지금 대하고 있다. 이 검사들이 거물급 인사들을 수사할 때 처음에 피의자의 길을 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고위직 정관계 인사나 재벌기업 회장을 불러놓고 고성을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또는 조사는 안 하고 벽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몇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는 검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수사관이 나타나서 조사하는 식으로 모욕감을 안기거나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자의 길을 죽이려고 하죠. 이번에 조특검이 전직 대통령 수사할 때는 관례적으로 이제 최고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담을 한단 말이죠. 차를 대접하면서 그래도 의례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는데 예우를 하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마저도 생략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거칠게 다루겠다는 거죠. 상대가 보통 거친 사람이 아니고, 뭐 다들 알잖아요, 그 스타일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선의 예우도 안 해주겠다.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저 중대 범죄자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내놓은 거죠. 양측의 강대강 충돌과 대립으로 조특권과 윤석열의 스타일, 그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일부에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특수통 출신이고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위험하다, 이런 그 시각이 좀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석열에게 심하게 된 만큼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합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은석과 윤석열이 뭐 가깝다거나 또는 뭐 검찰 편을 들 거라든가 뭐 이런 주장들은 좀 더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또 조은석과 윤석열이 가까운 건 사실이 일단 아니고요. 두 사람의 캐릭터나 스타일이 닮았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지만 검사들의 인연은 크게 근무연, 수사연, 개인적인 인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근무연부터 살펴보면 두 사람은 같이 일한 적이 없어요. 같은 부서에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무 부서가 겹친 적이 없습니다. 3번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나 부서가 달랐고요. 1999년 조은석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 1부에 있을 때 윤석열은 특수 2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07년에 조은석이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일 때 윤석열이 대검 검찰연구관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비슷한 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다는 그런 이력입니다. 조은석은 수사 실력이 뛰어난 특수통임에도 화려한 보직, 이른바 힘센 자리 뭐 이런 데에 간 적이 없습니다. 경력만 봐도 그 특수통 검사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 대검 중수부 과장이나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을 한 번도 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주류 특수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출세한 자리가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인데요. 이 두 자리는 사실상 뭐 실권은 없고 그냥 명예직이죠. 반면 그 시기에 윤석열은 검찰 최고의 실세라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고검장과 지검장은 군으로 치면 군단장과 사단장에 가깝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조은석이 서울고검장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직급으로는 분명히 한 단계 위이지만은 이게 군으로 치면 군단장, 사단장 비슷해가지고 실제 권력, 실권은 지검장이 쥐고 있는 거죠. 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단장이죠. 군단장은 관리직에 가깝다. 검찰에서도 고검장도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 2과장, 1과장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야말로 주류 특수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검사로 활약을 했고요. 그 공을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출세를 시켜줬죠. 그리고 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진보 진영에서 박수를 보낸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고 또 총장,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을 때 충성을 맹세했죠. 검찰개혁을 열심히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뭐 이런 다짐을 조국 민정수석한테, 그때 조국 수석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조국 민정수석한테도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덕분에 검찰총장이 올랐는데 당시 이제 조은석은 그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 있었는데 내기수 후배인 윤석열이 총장에 오르자 사표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인연을 살펴보면 지금 뭐 이제 SNS 등에서 그 우검회라는 그런 우검회 소속 검사들이 뭐 산행하는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3년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끈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 모임이라고 하죠. 검찰에서는 대형 수사가 끝난 뒤에 그 관련 검사들, 그 참여했던 검사들끼리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뭐 구속영장, 가장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또는 영장이 발부된 날 또는 뭐 기소한 날, 뭐 이런 날을 기념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 번 모인다거나 또는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뭐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보면 이제 윤석열과 조은석이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보통 관계가 아닌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석이 그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일부 관여한 건 맞지만 윤석열과는 좀 다른 케이스고 또 같은 수사팀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광주지검에 근무했는데 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중수부로 파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와 스타일을 살펴보면 비유를 하자면 조은석은 관우, 윤석열은 장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은석은 지장이고 윤석열은 용장에 가깝다. 윤석열이 용장이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아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검사 시절에 말이죠. 지금 그 이후의 윤석열 말고요. 자, 조특검은 깔끔하고 온화한 성격이에요. 일단 겉보기에는. 그리고 윤석열은 우직하고 거친 성격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이죠.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제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공식 인터뷰이긴 했는데요. 그때도 지금 나중에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거의 그냥 욕과 비속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거칠다. 또 이제 그거를 그냥 털털하다, 소탈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을 좋아하는 쪽의 얘기죠. 이처럼 성격이나 이런 것은 많이 다른데 수사 스타일은 또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둘 다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또 추진력이 좋고 타협을 잘 안 하고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른 점은 조은석은 원칙주의자로서 법과 규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수사는 지양을 하고요.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더라도 어떤 벽에 부딪히면 또 그것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또 기질을 발휘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윤석열은 승부사 기질이 아주 강해서 어떤 정도를 걷는 것보다는 그 승부 자체에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무리수를 보면서라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 또한 둘 다 언론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기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조은석은 수사받는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그런 수사 스타일로 또 유명합니다. 1999년에 신동아그룹 외화 밀반출 혐의로 최순영 회장을 구속을 했는데요. 그 부인 이영자 씨가 연루된 온노비 사건 수사에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 온노비 사건 수사는 원래는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하는 수사였는데 이영자 씨가 조은석 검사를 불러달라. 조은석 검사한테 수사를 받겠다. 자기 남편을 구속한 검사인데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특수 1부에 있던 조은석이 특수 2부로 파견돼서 이영자를 조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제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서울지검 형사 3부장 시절인 2009년 1월 용산 참사 검경특별수사본부에서 주임검사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때 이제 그 사건에 관련된 사건에 책임 있는 경찰관들을 거의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용산 그 유가족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고,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 임명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유족들이 성명을 내서 특검 임명을 취소하라는 그런 요구를 할 정도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특검 과거에 자신은 그냥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에 반해 정면 돌파형인데요. 부딪히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항명도 불사를 합니다. 그걸로 또 재미를 받고요. 어려운 검사라는 그런 영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그러한 스타일이 한몫했죠.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평검사였는데 그때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을 빨리 결재해달라 이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가 총장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사표를 품고 갔다고 그러죠. 그것이 무슨 영웅담처럼 또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윤석열은 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막히자 그때 아마 체포영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또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밤에 찾아와가지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제 그래도 안 되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외압을 폭로하죠. 자, 조은석은 윤석열의 이런 기질 수사 스타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런 수사 방식 또 상관을 그런 식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평소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같은 검찰주의자지만은 조은석은
비교적 유연한 검찰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은 강경한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조은석은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도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검수완박 프레임, 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수사 주체는 검사이고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맞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 윤석열류의 아주 완고한 검찰주의자들의 그 소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은석은 사실은 그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조은석은 검찰의 직접 수사보다는 그건 뭐 논란도 많고 폐해도 많고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이제 지양을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에 오히려 치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조특검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은 언론사를 치면 데스크 기능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은석이 윤석열을 매우 싫어하고요. 검찰을 망친 장본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표적 감사,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감사 과정의 불법성을 만천하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고 또 윤석열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실 그때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고 알려졌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런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서 뭐 통화 기록도 추적하고 뭐 계좌 부분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샅샅이 훑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조은석 본인도 그 당시에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최소화하고요. 통화도 일반 통화는 사실 거의 안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접촉은 아주 극도로 꺼렸죠. 뭐 정치권하고 접촉도 마찬가지고요. 자, 조은석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아주 인간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하는데도 윤석열이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뭐 그때부터 완전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런 비판을 주변에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미 특검에 임명되기 전부터 비상계엄 전 과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나름 그 잠정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해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헌문란의 내란이 분명하다. 이렇게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사 초기에 이미 그 외환 혐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특검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 외환에 대해서 상당히 조특검은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특수통 조은석이 특수통 윤석열을 어떻게 제압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지, 드러나지 않는 내란의 동조자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지금 뭐 사실 군, 국정원, 또 정부 부처, 검찰 이런 힘 있는 기관에 아직 비상계엄 동조자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동조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제대로 해낼지 이것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좀 잦아들고 있는데요. 그렇긴 해도 온 국민이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조특검,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조성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